네, 오늘은 1시 2분이 아니라 1시 23분 15초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왔습니다. 뉴스를 전해주는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분 늦게 인사드립니다. 네. 이우영입니다. 20분 더 숙성된 뉴스를 전해주신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묵혀왔습니다. 네, 숙성 묵힌 네. 건 아니고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인터뷰에서 살짝 등장했습니다만 이제 화물연대 파업,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평가를 받은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처에. 그런데 30% 중후반대 이렇게 많이들 보도가 됐거든요. 40% 넘긴 경우도 있나요? 맞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1.5%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56.7%인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한 게 지난 7월 첫째 주 조사 이후 5개월여 만이라고 합니다. 네. 직전 조사와 비교해도 긍정평가가 9.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9.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데일리안이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고요. 지역과 연령별로는 어떻게 나뉩니까?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부울경 지역에서 2.6%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네. 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무려 11.9%포인트, 또 60대에선 13.9%포인트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이 외에도 전 연령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월드컵 때문이냐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더 정확한 분석은 일단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함께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41.9%, 더불어민주당이 37.9%입니다. 즉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추월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직전 조사 대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8.3%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이 7.2%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신기하게도 TK 지역에서 오히려 3.4%포인트 올랐는데 네.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1.5, 국민의힘 지지도가 41.9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배경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서요환 이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과 관련해서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파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증가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정확한 여론조사 개요 한 번 더 알려주시죠.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응답률이 3.6%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올리기로 했죠. 맞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12구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었죠. 곧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지만 결국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아직 네. 그렇다고 탄핵소추안 카드를 버리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은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결국 계속 전국 파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도 반발을 하겠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염치도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정조사 참여 중단 등에 대해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보고되고요. 72시간 내에 처리돼야 되니까 처리는 또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할 계획이었는데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었는데요. 네. 앞서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오늘 본회의에 이 해임 건의안이 보고가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70 이내 이 시간 내에 표결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결정되겠네요. 맞습니다.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건데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예산안과 별개로 재난관리 주무부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물론 국민의힘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발하고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있습니다. 될지 본회의 상황을 보고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수진 의원과 인터뷰를 할 때는 대통령이 해임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생각도 궁금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정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고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발언을 했네요. 검찰을 겨냥해서 국가 권력 남용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에 자신이 검찰이 창작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 낙제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요새 호를 CR로 바꿔라. CR 이재명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이런 말도 네. 했는데요. 이게 남욱 그 변호사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CR도 안 먹힌다고 표현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면서 검찰을 향해서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남욱 씨가 이재명 대표는 씨알도 안 먹힌다. 그 밑에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진술을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 입장도 같은 거겠죠. 네, 민주당은 어제 대장동 일당의 남욱 씨가 지난 2일과 5일 법정에서 한 진술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한 것이라면서 검찰에 역공을 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욱의 적은 남욱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도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 남욱이 언론에서 밝힌 CR도 안 먹혔다라는 말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려 했던 검찰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재판 진술을 가지고 지금 2차전, 3차전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남욱 씨 지금 법원 출석하면서 또 한마디 했네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 출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취재진이 이 대표가 검찰의 연출 능력이 형편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 변호사가 글쎄요. 캐스팅하신 분이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여기서 네. 캐스팅하신 분은 이제 이 대표를 저격을 한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 작품, 이 대장동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권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이 앞서서 말씀 소개해드렸던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네네.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또 내일 표결전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이 임시국회가 이 대표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다 이런 게 이제 여권의 시각인 거죠. 자, 다큐멘터리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야 모두 굉장히 앞서 나가는 얘기들도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오랜만에 국제 소식인데요. 러시아 본토 내 군사 시설이 연이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일 텐데 푸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예.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자 잠재적 반격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앞선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만 미국처럼 다른 나라의 전술핵을 배치하지는 않았다.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토와 동맹을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방어하는 게 러시아의 권력인지 정말 러시아 영토와 국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결국은 지금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고 자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핵무기로 지금 적대 세력 혹은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공격이나 방어할 수 있다, 이 표현까지 간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핵 공격은 아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치지 않았다.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서방이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 5일 러시아 군사 비행장을 향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 러시아 라잔주 라잔시, 사라토프주 엥겔스시의 군사 비행장 두 곳에서 이제 3명이 숨지고 비행기 2대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480에서 720km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폭발 사건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 대규모 공습을 가했는데 지난 6일에도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인 쿠르쿠스주에 드론 공격이 가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은 맞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그렇고 러시아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걱정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이후에 경제도 조금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게 더 장기할 거란 전망이 나오나요? 네,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10개월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제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칭하지 않고 또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그렇습니다. 칭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긴 과정이 될 수 있다. 결과가 분명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자국 내 반발이 심했던 부분 동원령도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특별 군사 작전이나 침공이나 전쟁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